안녕하십니까, 이의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비주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V 중에서 이제 버벌, 어휘를 이용해서 말하는 거, 글말이나 어떤 입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의존하는 목소리, 보컬 했습니다. 오늘은 비주얼인데 이 비주얼은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몸은 나보다 먼저 말한다.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손짓, 몸짓, 또 자세, 또 공간, 또 접촉하는 거, 그리고 복장, 또 그 밖에 다양한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말보다 먼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몸은 나보다 먼저 말한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선. 네. 시선은 참 중요하죠. 시선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나한테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웃는 눈이 하나 있죠. 여러 눈이 있지만 이 가운데 어느 눈은 웃습니다. 네.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가 있잖아요. 눈만 봐라, 우리가 눈만 봤는데도 눈이 웃는 눈이 있고 화난 눈이 있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표정입니다. 표정, 80개의 근육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약 7,000가지로 표정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표정이에요. 사람 목소리와 표정, 그죠? 이 표정으로 잘 나타납니다. 표정은 그래서 말보다 먼저 말하잖아요. 표정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꼭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상대방 말하는데 딴 데 보고 말을 한다? 이것은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상대방 시선을 보고 상대방 표정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목소리하고 비슷해요. 표정을 딱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고 건강 상태, 감정 상태, 나이, 성격, 자신감, 또 진정성, 이해 정도, 특히 감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표정에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정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짝꿍보하고 같이 앉아가지고요, 이런 감정들을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어느 한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걸 표현했는지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분노의 표현이었다든가 공포의 표현이었다든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얼굴 표정도 잘해야지 표정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내 표정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내 표정을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쁨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비웃었다고 막 싸우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정, 눈 말고 또 손짓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손짓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손짓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수화라고 그러지 않고 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수어하시는 분들은 표정으로도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저녁마다 이렇게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가지고 브리핑할 때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지 않죠. 왜? 어두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분이 왜 그 수어 하시는 분은 표정이 늘 그렇게 좋지 않냐 약간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전문가분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손이 주는 영향, 의미, 감정 굉장히 표현해 주는 게 다르죠. 네. 손은 하나의 이게 중요한 어떤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짓으로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아주 잘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든가. 이런 것을 손으로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이해할까. 그래서 저쪽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쫙 이렇게 파트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구나. 물론 이거 있죠. 자기 전화번호를 손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손이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몸짓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눕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는데 무의식 중에 내 감정을 드러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기분 나쁘겠죠. 또 어른 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다. 그냥 그런 태도가, 자세가, 몸짓이 바로 자기의 의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다리 꼬고 앉았는데 내가 당신을 깔봐서 다리 꼬은 거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리 꼬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마음이 불편하게 느꼈다면 그건 하나의 소통의 실패죠. 그러니까 소통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내 의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따라야 됩니다. 자, 어때요? 네, 뭐 부지런히 받아 적으면 전화번호, 주소 이걸 좀 받아 적는데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동작 게임이라는 것인데 동작으로 어떤 단어를 표현해 주면 앞 사람이 또 그 앞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 그래서 어떤 것이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 몸짓 언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몸짓 언어는 분명히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도 담고 있죠. 여기 눈을 찌푸린다는 것은 반발하고 짜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눈을 감는다는 것은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난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제가 블랭크로 만들어 놓은 데가 뒷머리를 긁는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떤다든지 눈을 치뜬다든지 눈을 내리뜬다든지 이런 것은 무슨 의미냐 또 무슨 감정이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곤란하고 난처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도 말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꼭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상대방한테 이런 것은 굉장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대개의 경우에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왜 이런 거부감을 주는 자세를 갖고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의 어떤 느낌을 받을지 생각하면서. 어떤 이런 몸집은 내게 거부감을 준다 하고 여러분이 느끼신 게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짓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지 않은지 그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주의를 기울여 줘야 돼요. 정면을 마주봐 주시는 게 좋고요. 개방된 자세가 좋습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든지 뭔가 책 같은 것이 놓여져서 그걸 봐야 된다든지 보면서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자세가 좋고요. 한 군데만 집중해 줘야 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시선과 마주하면서 시선과 표정과 손짓과 몸짓과 목소리를 다 한꺼번에 잘 활용해서 소통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화 같은 것들이 소통에서는 이런 많은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기예보 보시잖아요.
일기예보 보시면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이 아나운서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전하려는 내용하고요, 표정하고 이런 어떤 그 행동, 몸짓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비옷을 입은 것 같죠? 맞나요? 네, 비가 올 것 같아서 아마 일기예보를 하면서 됐는데 늘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상대방한테 시선과 표정과 손짓과 목소리와 목소리로 몸짓과 목소리로 이걸 표현하는 거죠. 아주 잘했어를 아주 잘했어, 그다음 아주 잘했어 라든가 이렇게 뭔가 그 모든 도구를 3V 세 가지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는 이 복장도 소통을 나타내죠. 내가 누구라는 것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상대방 나라의 어떤 색깔, 국기의 색깔에 맞춰서 미셸이죠. 우리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옷 색깔을 그거로 했다든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공간과 접촉이라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1, 2, 3, A가 먼저 와서 앉았거든요. 1, 2, 3, 4, 5 중에 여러분 어디에 앉으실 건가요? 여자분들은 뭐 A가 굉장히 높은 분, 뭐 시어머니나 뭐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리고 직장에서 제 상사가 A에 앉았을 때 나는 어디에 앉을 것인가 한번 정해 보시는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에 앉는 사람 1번이 매우 친밀한 사람, 옆에 앉는 사람이에요. 앞에 앉는 사람이 이제 옆에가 2번이 또 친밀한 건데 앞에 3번은 약간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석을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태도 같은 것이 나타난다. 악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세게 잡았고 얼마나 흔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의 그 관계가 나타납니다. 포옹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그 상태, 심리적인 태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은 전쟁에 나가서 다친 사람에게 보이는 대통령의 어떤 애정 표현이죠. 오른쪽. 참 우리가 잘 돼서 좀 이런 것이 정말로 이렇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거리두기 하잖아요. 사람 간의 거리, 사람 간의 그 어떤 심리적 거리는요, 이런 물리적 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떨어지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떨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60cm 이내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친밀한 관계인데 330cm 이상이면 공공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개인 영역으로 벗어나라는 거죠. 120cm, 1m씩 떨어져 앉으라는 얘기는 거리두기라는 것은 개인 영역. 네. 이걸 이제 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영역을 지켜라. 더 깊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참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참 재밌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가 이게 뭐라 그럴까, 거리가 상대방과의 그 사이를 굉장히 이렇게 짐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15cm, 또 45cm까지는 이제 부부나 연인 사이죠. 45에서 75는 부부나 연인은 아닌데 야릇한 사이다, 뭐 등등 이렇게 여기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요, 약간 불편하죠. 예를 들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45 내지 75cm 예, 다른 집, 뭐 저 같은 경우 다른 집 부인이 서 계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 탔을 때 막 힘든 이유가 뭐예요? 심리적 거리가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 몸을 이렇게 대고 가야 되니까 뭐 굉장히 많이 불편하죠. 불쾌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소통 도구를 가지고 소통하기도 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들고서 이렇게
뭐 때로는 공을 들고 하기도 하고 또 링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모래시계를 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소품도 제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패널 같은 걸 들고 우리 학생이 발표하기도 하죠. 네. 또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렐로 리본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45, 6년도에 나왔으니까 아마 굉장히 오래된 건데 네, 뭐 감옥살이를 마치고 형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자기 가족이 나를 환영한다면 나무에다 노랑잎을 달아달라 뭐 그런 노래 짠짠짠짠짜잔짜잔 뭐 이런 노래인데요. 네. 또 세월호를 표시하는 이런 마크 같은 거 다 신호죠. 신호등이 물론 신호. 이것도 의사소통이에요.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백기투항, 또 감독의 어떤 신호, 네. 또 영상도구 같은 거, 빔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께 하고 있는 이 줌 같은 것도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비디오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메시지의 어떤 내용, 버벌과 보컬과 비주얼을 일치시켜야 되고 불필요한 표현 하지 말아야 되고 감정 표현할 때는 표정으로 반드시 나타내고요. 위치나 방향 표현할 때는 손짓, 시선을 꼭 이용하시고 이게 일기예보 보시면 금방 나타납니다. 수를 표현할 때는 손가락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고 모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복잡한 메시지를 할 때는 소품이나 또 보조도구, 판넬 같은 것을 패널 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메르비언 법칙이라는 거죠. 일종의 언어보다도 청각적이고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표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시각적인 부분을 특별히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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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네, 3B 맞춤법입니다. 네.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버벌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목소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또 비주얼은 표정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도록 우리가 표현을 해야 좋은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V에 대해서 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 거기에 맞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버벌, 언어, 어휘에 맞는 목소리와 어떤 시각적인 언어를 통일해라, 일치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레츠통!